뉴저지의 한식 맛집 중에서 이미 1탄에서 여러 식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탄에서 소개한 바다이야기 잉글루드점, 밥도둑, 사리골, 남한산성, 경해루, 북창동 순두부, 탑판스시 외에 새로운 한식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탄 영상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의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2탄에 소개하는 한식 맛집은 12곳으로 한국식 베이커리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한식 맛집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소개 순서는 맛집 순위가 아니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다이야기 포트리점입니다. 1탄에서는 잉글루드점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포트리점입니다. 포트리점 근처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가 있는 프리덤파크가 있어서 식사 전후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당일 2시간 전에 예약 전화를 하고 방문했더니 창가에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바다 이야기는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공수되는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하는 곳이라서 한국에서 먹는 횟집의 퀄리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한국 주류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모든 회 스페셜 세트를 시켰습니다. 스키다시는 하나하나 모두 정성스러웠고 대부분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는 특히 한치 마늘구이가 연하고 고소해서 좋았습니다. 술은 한라산 17도를 한 병 시켰고요. 해산물 모듬이 먼저 나왔는데 역시 신선합니다. 특히 이 집에 올 때마다 신선한 멍게가 너무 좋아서 추가해서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매운탕을 먼저 달라고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생선 머리가 들어간 맑은 매운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모듬회가 나왔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회가 나왔습니다. 도다리 새꼬시와 참치 아까미도 나오더라고요. 모듬회의 구성은 그날그날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서 항상 조금씩 다른 생선이 나와요. 이번에도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도 또 뉴저지에 오게 되면 방문하게 될 것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팰리세이즈에 있는 제주도 횟집입니다. 예약하고 갔더니 안쪽에 조용한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모듬회와 해산물 콤보 A를 시켰습니다. 일행이 조금 늦어져서 스키다시를 약간 내어주셨는데요. 제빵어 회를 내어주셔서 좀 감동받았어요. 일행이 도착하니까 바로 물회가 나왔습니다. 1인분씩 서빙해 주시고요. 양이 넉넉해서 테이블 옆쪽에 두고 더 가져다 먹었어요. 해초면이 들어가서 가볍게 시작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이 나왔는데 알 랍스터 회가 나오더라고요. 낙지는 산낙지가 아니라 타코와사비가 나오고요. 소스가 미리 얹어져서 나오는 해산물이 있어서 조금 실망했지만 전복이랑 멍게는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니혼슈 다사이를 한 병 시켰는데요. 준마이 다이긴조로 단맛이 강한 니혼슈예요. 그리고 친구의 아이가 먹을 따뜻한 새우튀김 우동을 하나 따로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아이들 입맛에는 딱 좋을 메뉴였어요. 바로 모듬회가 나왔습니다. 회의 종류도 다양하고 기름기가 있어야 하는 부위들은 제대로 기름기가 올라 있었어요. 특히 참치는 좋은 부위를 잘 해동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회를 먹는 동안 따뜻한 스키다시가 준비되었는데요.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서 옆에다가 좀 두었다가 먹었습니다. 튀김 종류는 튀김옷이 좀 두꺼운 편이고 기름진 맛이 나서 별로였지만 생선 조림이 참 맛있었어요. 이어서 소주와 맥주 각각 한 병씩 더 시켰고요.
매운탕이 나오는데 앞서 나온 활 랍스터 머리와 집게발이 들어가고 거기에 좀 특이하게 동태가 들어가더라고요. 맑은 단맛을 내야 하는 랍스터 국물에 동태가 들어가니까 단맛도 깊은 맛도 아닌 그냥 좀 어중간한 해물탕 느낌의 맑은 매운탕이었어요. 이 아까운 활 랍스터를 이용해서 왜 이렇게 국물을 내나 싶긴 했습니다. 랍스터 살은 부드럽고 꽉 차 있었는데 아무래도 매운탕 양념의 그 맛을 온전히 느끼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스키다시에는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지만 회는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해 화로참치예요. 이곳도 팰리세이즈에 있고 하남 숯불갈비와 하남 노래방과 사장님이 같아서 하남 숯불갈비 메뉴를 계산하고 내려오시면 메뉴를 가져다 주기도 해서 가족 외식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주차장 입구가 아닌 대로변 입구로 들어가시면 지하로 내려가서 가라오케를 지나서 가게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판을 따라가시면 돼요. 매장이 지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창문이 없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식사 메뉴부터 회 종류까지 메뉴도 다양하고 2인이 먹을 수 있는 100불짜리 회 콤보도 있어서 2명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헤라와 세로를 한 병씩 시켰고요. 모듬 회와 해산물 C 세트를 시켰습니다. 스키다시 중에서는 튀김 빼고는 모두 정성스럽고 맛있었어요. 먼저 해산물이 나왔는데 모든 구성이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오이스터가 좋아서 추가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듬 회가 나왔습니다. 회 종류가 모두 좋았는데요. 특히 참치는 자신 있으시다면서 블루핀 쓰신다고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참치를 정말 잘 해동해서 오랜만에 맛있는 참치를 먹었습니다. 참치회 모듬을 시키실 거면 해동 시간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는 게 좋아요. 중간에 나온 롤은 서비스로 주신 건데 여기가 롤 맛집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먹은 롤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식사만 하러 다시 오고 싶을 정도예요. 마지막에 매운탕은 포장해 왔는데 집에서 끓여서 먹어보니까 횟집 매운탕이 아니라 동태탕이더라고요. 다음에 뉴저지에 또 오게 되면 참치회를 예약해서 다시 와보고 싶은 맛있고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포트리에 있는 초당하우스입니다. 여기는 맨해튼에 있는 초당골의 분점 개념이에요. 초당골에 비해서 아담한 규모지만 초당골처럼 직접 두부와 비지를 만드는 곳이라서 손두부와 비지찌개는 물론이고 직접 만든 콩국물을 사용한 콩국수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김치 비지찌개와 두부 보쌈을 시켰고요. 음식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김치 비지찌개도 맛있었지만 저는 이 두부 보쌈이 정말 좋았습니다. 삼색 손두부는 단단한 질감의 진한 두부예요. 보쌈하고 잘 어울리는 식감과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쌈 고기도 잘 삶아진 수육고기였는데 무엇보다도 이 김치가 놀라웠습니다. 김치 속을 배춧잎으로 말아서 낸 김치였는데 간도 적절하고 아삭하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와 김치는 개수가 딱 맞춰져서 나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국수도 하는데 포장해 오면 정갈한 밑반찬도 같이 넣어주세요. 매일 딱 한 곳에 식당만 가야 한다면 저는 이곳을 갈 거예요. 간도 세지 않고 모든 음식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중시한다는 게 느껴지는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지워터에 있는 소공동 순두부입니다. 여기는 일단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도 좋지만 뷰 맛집입니다. 실내에 앉아도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날씨가 좋다면 야외 테라스석에서 무려 맨해튼 뷰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메뉴는 순두부 외에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두부 재료와 맵기, 그리고 밥 또는 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굴 순두부를 맵지 않게 밥과 함께 시켰고요. 해물 순두부는 중간 맵기로 밥과 함께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순두부는 중간 맵기로 면으로 시켰어요. 밥은 돌솥밥이 제공돼서 나중에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면 누룽지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순두부에는 날달걀을 넣어 먹을 수 있게 달걀이 같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간이 조금 센 편이에요. 그래도 1탄 영상에서 보여드린 북창동 순두부에 비하면 간이 약한 편이긴 합니다. 6번째는 포트리에 있는 평안동 양옥집입니다. 뉴저지에 올 때마다 들르는 곳이에요. 메뉴가 다양하고 간이 세지 않아서 자주 먹어도 크게 질리지 않는 밥집입니다. 밑반찬도 하나하나 맛있어서 과식을 부르는 곳이기도 해요. 밥은 흰쌀밥과 흑미밥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갈치조림과 생홍어찜을 시켰습니다. 갈치조림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단위화로에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게 생홍어찜인데 올 때마다 시키게 되는 마성의 메뉴예요. 살도 보드랍고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홍어를 쪄서 과하지 않은 양념이 올려진 메뉴입니다. 이 메뉴 때문에 평안동은 또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갈치조림은 양념 자체는 맛있는데 갈치가 생물이 아니라 냉동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집의 병어조림을 좋아해서 늘 병어조림을 시키다가 오늘 새로운 메뉴에 도전한 건데 다음에는 다시 병어조림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이곳의 병어조림은 추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김치찜 종류도 몇 가지 있는데 김치 자체가 맛있어서 다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좋으실 거예요. 7번째는 포트리 애니타임 키친입니다. 여기는 점심때가 되면 엄마들의 모임 장소로도 애용되는 동네에서 음식 잘한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욕 공항에 새롭게 취항한 에어프레미아 비행 크루들의 숙소가 가까이 있어서 크루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메뉴만 보면 육해공을 모두 취급하고 찌개 종류도 다양해서 이게 한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인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훌륭한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좀 다양하게 시켜봤는데 실망스러운 메뉴가 딱히 없었어요. 먼저 우대갈비가 나왔습니다. 우대갈비에는 된장찌개가 같이 나와요. 이 된장찌개가 한국의 고깃집 된장찌개 딱 그 맛이에요. 우대갈비는 자리에서 서버분이 직접 구워서 완성해 주시는 메뉴입니다. 이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구워주실 때 고기 굽기 정도에 대해서 손님에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웰던으로 구워주시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채소도 많이 나오는데 양파가 채 익기 전에 불판이 식어서 양파는 거의 생양파를 먹게 되는 것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은 육회가 나왔는데요. 달걀 껍질에 노른자와 육회 양념이 들어있어서 구워서 드시면 돼요. 고기 중앙부는 냉기가 모여서 살짝 얼어 있었지만 고기 자체가 괜찮고 양념도 세지 않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킨 사시미 콤보 B가 나왔는데요. 회 퀄리티가 전문 횟집보다 좋았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가본 모든 횟집 중에서 여기 회의 숙성도가 제일 좋았어요. 구성은 그날그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다루는 곳에서 회 퀄리티가 이 정도일 줄은 기대 안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냉채 족발이 나왔는데요. 고기 아래쪽으로 해파리도 들어있어서 상콤하게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냉채 족발이었습니다. 냉채 족발을 먹으면서 하이볼을 주문했는데 이 서버분이 하이볼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셔서 좀 긴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애니타임 키친은 분위기와 음식 맛 모두 좋았는데 다만 서버분들이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8번째는 포트리 명동 칼국수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손님이 너무 몰려서 오픈하자마자 갔습니다. 대기 없이 바로 착석할 수 있었고요. 가게 이름에서처럼 제일 유명한 메뉴는 칼국수인데요. 사실 이날은 너무 더워서 칼국수를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먼저 물냉면 고기 세트가 나왔습니다. 물냉면은 단품으로는 팔지 않고 고기와 콤보만 팔고 있습니다. 물냉면의 면은 약간 초록색 면인데요. 육안으로 봐도 면의 상태가 균일하지 않고 식감도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콩국수입니다. 견과류가 많이 들어간 진한 콩국물에 잘 삶아진 초록색 소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회냉면인데요. 회냉면의 면은 상태가 좋더라고요. 식감도 괜찮고 회도 제법 양이 많은 편이었어요. 양념도 적당히 자극적이고 고소한 맛도 있어서 여름에 찾게 되는 메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추울 때 뉴저지에 가게 되면 칼국수도 꼭 먹어보고 싶어요. 9번째는 팰리세이즈에 있는 삼봉냉면입니다. 이곳은 매장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어서 각오를 하고 간 곳이에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는 시스템인데 이게 잘 컨트롤도 안 되고 음식도 시간차가 나게 나오는데 셀프 서비스다 보니까 식당 내부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셀프 서비스라서 그런지 팁을 요구하지 않아서 그건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장사가 잘 되는 건 맛 때문인데요. 저도 그 맛을 경험하러 가봤습니다. 육수와 물, 모든 것이 셀프 서비스예요. 번호판을 보고 있다가 번호가 뜨면 음식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이때 음식이 한 번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방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회냉면 곱빼기와 물냉면 그리고 만두를 시켰습니다. 면을 직접 뽑는 곳답게 면이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이런 냉면 면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냉면 국물도 새콤달콤 적당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곱빼기로 시킨 회냉면은 곱빼기라기보다는 거의 3인분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도 많이 들어있고 양념도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먹다가 변화구를 주기 위해서 겨자와 식초를 조금 더해서 먹었더니 그것도 참 맛있었습니다. 냉면을 거의 먹어갈 즈음에 같이 시킨 만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두는 5알이 나오고 매장에서 직접 만든 손만두예요. 자극적인 냉면 맛에 지지 않는 간이 제대로 된 만두입니다. 10번째는 포트리 동고성입니다. 뉴저지에는 많은 중국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곳이 가장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먹던 짜장면과 짬뽕을 재현하는 곳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메뉴는 한국 중국집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식사와 요리가 있고요. 여기가 특히 좋았던 거는 2인을 위한 미니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포션의 요리와 짜장면 그리고 짬뽕이 나오는데요. 식사 메뉴는 짜장면 2개 혹은 짬뽕 2개로 해주신다고도 해요. 저는 깐풍기 미니 세트를 시켰습니다. 새콤한 소스에 버무려진 깐풍기예요. 튀김옷은 얇고 고기는 커서 좋았습니다. 양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짜장면과 짬뽕이 나왔습니다. 짜장면은 한국에서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먹는 것 같은 단짠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제대로 된 짜장면이었어요. 해물짬뽕도 역시 해물이 많이 들어있는 자극적인 매콤한 맛의 짬뽕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한국에서 먹던 자극적인 짜장과 짬뽕을 먹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식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깐풍기는 남아서 포장해 왔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진짜 한국식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1번째는 포트리에 있는 부산국밥이에요. 여기는 팰리세이즈에 있는 토속촌과 같은 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술을 지참할 수 없으니까 술을 지참해서 드실 분은 토속촌으로 가시면 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일단 토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간이 정말 센 곳이니까 슴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포장 손님이 많은 곳인데요. 오픈 시간에 맞춰 가니까 조금 한산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내탕이 나왔고요. 소 내장과 선지가 잔뜩 들어있고요. 이게 간이 너무 세서 저는 사실 잘 못 먹겠더라고요. 다음으로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하얀 돼지사골에 돼지고기와 순대가 많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돼지국밥은 순댓국과 같은 국물 베이스에 돼지고기가 엄청나게 들어간 국밥이에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같이 나오는 다대기를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곳은 공간이 정말 좁고 바쁜 곳이니까 그런 게 불편한 분들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빵집 다방입니다. 팰리세이즈에 있는 한국식 제과제빵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완전 빵순이라서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하면 꼭 가보는 편인데요. 여기가 요즘 한국식 빵을 제일 잘하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여행 기간 중에 몇 번을 갔어요. 특히 저처럼 크림빵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음료도 함께 팔고 있고요.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쾌적하게 있어서 카페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빵 종류가 한국 제과점에서 볼 수 있는 빵이에요. 케이크 종류도 다양한데 케이크 역시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케이크는 사지 못하고 빵만 몇 가지 먹어봤습니다. 정말 매장에 있는 빵을 다 사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목표했던 빵 몇 종류를 담았습니다. 가격도 다른 한국식 빵집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편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먼저 슈크림빵인데요. 슈크림이 맛없기가 어렵지만 여긴 특히 더 맛있고 빵과 크림이 거의 1:1 비율이에요. 그리고 현지인 1번 추천 메뉴가 바로 이 우유 크림 빵인데요. 바닐라 크림에 팥이 들어간 빵이에요. 혼자 다 먹기 벅찰 만큼 크림과 팥이 그득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그 후로도 갈 때마다 사 먹었어요. 크림 브리오슈도 달달한 브리오슈와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크림이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최근에 먹어본 크림이 들어있는 베이커리 중에 여기가 최고였어요. 저에게는 너무 위험한 곳이지만 크림이 들어있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뉴저지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한식 맛집을 11곳, 그리고 한국식 베이커리 1곳까지 총 12곳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뉴저지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물론이고 뉴저지로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미국 여행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